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지만 삼성이 이번에 신기술을 공개하며 TSMC마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HBM, 즉 고대역 폭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3를 먼저 양산한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GPU 기업인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확보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오는 9월 HBM3를 양산하고 5세대 HBM 시제품을 만들어 고객사에 공급하면 삼성전자가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두 회사는 암흑기를 걷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라는 고성능 디램을 무기 삼아 실적 반등을 꾀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는 고성능 디램인 HBM 시장이 현재 형성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시장을 선점해 장악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회사는 HBM 경쟁력 강화와 고객을 선점하기 위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HBM이 메모리 반도체 불황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이유는 AI 열풍으로 필수가 된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는 고성능, 고용량 메모리 HBM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HBM은 일반 디램보다 가격이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까지 비싸 수익성이 높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업계 최초로 개발한 4세대 제품인 HBM3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디램 단품 칩 12개를 수직 적층해 현존 최고 용량인 24GB를 구현한 HBM3 신제품을 개발해 현재 고객사의 검증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앞서 다량의 샘플을 요청한 엔비디아에 이어 AMD와 MS, 아마존 등 대기업들의 요청이 쏟아지면서 SK하이닉스는 HBM3에 올인하는 모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공지능 열풍으로 HBM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글로벌 슈퍼을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키를 쥐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스노우볼트, 샤인볼트, 플레인볼트 등 차세대 HBM 제품명으로 추정되는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 등록한 걸로 보아 하반기에 HBM을 출시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출시를 해도 아예 시장의 요구에 맞춰 HBM 5세대 제품인 HBM3P를 연내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운데 먼저 5세대 HBM을 내놓는 곳이 다시 한번 승기를 잡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이 곧 세계 최고의 경쟁이라니 대단한 일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연결해 기존 디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제품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주로 사용되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결합해 사용하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엔비디아, AMD 등 최상위권 AI 서버 GPU들이 대부분 HBM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산업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 가장 빨리 나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활약이 돋보이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난 19일 삼성전자는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차세대 그래픽 시장 성장을 주도할 32GB GDDR7 디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GDDR7 디램은 워크스테이션, PC, 노트북, 게임 콘솔 등은 물론 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처럼 반도체 암흑기를 기술 개발로 와신상담한 삼성전자가 기지개를 펼 좋은 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3분기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인 메모리 시황이 이미 바닥을 지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반도체 감산 효과도 3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파운드리도 1위 TSMC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TSMC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삼성의 미세 공정이 모두 수준급에 올라왔다는 평가를 받은 데다가 이번에 신기술까지 공개하며 TSMC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GPU는 챗 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입니다. 이 분야의 최고는 엔비디아로 이 회사는 전 세계 인공지능용 GPU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엔비디아 GPU는 지금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고공행진 중입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엔비디아가 갑 중에 갑일 것 같지만 실상을 보면 엔비디아가 목을 메고 쳐다보고 있는 건 TSMC입니다. 챗 GPT용 GPU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대표 제품 A100, H100은 전량 TSMC가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TSMC 앞에서는 엔비디아조차 의린 셈인데요. 엔비디아가 머리를 숙인 배경에는 TSMC가 자체 개발한 패키징 기술, 칩온 웨이퍼온 스트레이트 때문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AI용 칩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첨단 패키징 기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반도체에서 패키징이란 쉽게 말해 칩을 포장하는 과정 전반을 말하는데요. 웨이퍼에 새겨진 반도체 회로를 메인보드와 연결하고 제품화하는 마무리 단계에 속해 후공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2 수준으로 제조 초미세 공정이 극한에 도달하면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패키징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고, 이걸 잘하는 TSMC가 귀한 몸이 된 것입니다. 패키징 과정에서 칩들을 하나의 얇은 막 위에 입체적으로 쌓으면 칩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데, 이는 전체 칩의 연결이 빨라지게 만드는 효과를 낳았고 최대 50% 이상의 엄청난 성능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칩을 어떻게 쌓아 포장하는지에 따라 성능 차이가 크게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TSMC는 2012년 CoWoS 기술을 처음 선보인 이후 패키징 기술을 계속해서 정교하게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이제 엔비디아와 애플, AMD는 TSMC의 패키징 기술이 없으면 핵심 제품을 만들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엔비디아 품절 대란이 만들어진 이유도 수많은 고객사가 TSMC의 패키징 라인을 원하면서 병목 현상이 생겨 엔비디아 제품 출하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TSMC의 독주와 갑질은 오래가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칩의 성능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고급 패키징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에도 3D 적층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자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번 삼성에 쏠렸습니다. 3D 적층은 반도체외로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고 성능을 끌어올릴 방법으로 주목받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의 이번 발표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적층 기술을 파운드리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기술은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둘 다 잘하는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가 깜짝 놀란 것인데요.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누구보다 빨리 EUV 장비에 적용해 기술 격차를 벌인 바 있습니다. 특히 3D 적층은 한국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들, 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하는 기술입니다. 더구나 TSMC도 아직 이 기술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삼성이 이 기술을 파운드리에도 적용한다면 기술적 부분에서 TSMC와의 격차를 벌릴 수 있고 첨단 반도체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업계에 비상한 관심을 모은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삼성은 현재 TSMC의 CoWoS를 뛰어넘기 위해 한층 발전된 개념의 iCube, X큐브 패키징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TSMC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삼성이 최근 메모리 반도체 디램과 파운드리 개발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전격 교체하자 업계에서는 삼성이 지금이야말로 TSMC를 따라잡을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TSMC가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TSMC의 올 2분기 순이익이 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해 예상 매출 감소 폭은 10%로 늘어났고, 미국 내 첫 반도체 공장인 애리조나 반도체 공장의 건설은 1년이나 늦춰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의 큰손 고객들인 AMD 등이 생산망 다변화를 꾀하면서 TSMC에만 의존하지 않고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일부 물량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TSMC는 애플을 비롯해 미국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 퀄컴 등의 첨단 반도체 물량을 도맡아 생산해왔습니다. 하지만 파운드리 시장 60%를 점유한 TSMC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데다 첨단 공정 파운드리 가격이 높게 책정되면서 글로벌 팹리스 기업들은 대체 생산처를 찾아 나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최적지는 삼성전자입니다. 더구나 최근 양안 갈등이 격화되면서 TSMC의 지정학적 불안은 TSMC 고객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에 올라온 중국 네티즌의 대만 수복 시 장점에 대한 영상은 대만에서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세계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국제적 위험이 확립되어 외교적 약점은 사라지고 대만 해협의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대만 수복은 수억 명의 중화 자녀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덧붙여 대만인들을 자극했습니다. 이처럼 양안 갈등이 격화되고 TSMC의 지정학적 위치가 불안해지면 질수록 삼성전자의 위상은 더욱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수율 안정화를 통해 퀄컴으로부터 대규모 주문을 다시 따낼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글로벌 IT 매체 익스트림 테크와 포나레나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3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60% 수율을 달성하며 안정화 궤도에 오르고 있어
퀄컴을 비롯한 빅테크 기업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일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호나레나는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보다 3나노 공정에서 좋은 수율을 보이고 있고 신기술을 적용해 기술 측면에서 앞서가고 있다.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간다면 내년 말 발표될 퀄컴의 새 AP 스냅드래곤 8 4세대 제품 생산에서 TSMC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빅테크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AMD가 파운드리 생산에 있어 기존의 오랜 파트너였던 TSMC 대신 삼성전자와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엔비디아와 퀄컴을 제쳤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 토종 AI 반도체 스타트업의 반란까지 이어져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2편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